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챕터 두 번째 보면은 조합이라는 파트의 중간쯤입니다. 페이지 넘버로 106쪽이에요. 106쪽에 나와 있는 분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분할. 오늘은 요거만 딱 얘기하고 분할에 대해서만 마무리를 하고 갑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 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분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자연수의 분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가요. 자, 그럼 일단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합의 분할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지금 집합의 분할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니?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S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n, k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집합의 분할을 뜻하는 하나의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S, 스탈링 넘버라고 불러요. 스탈링 넘버.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특정한 집합을, 즉 n개를 원소로, 즉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요,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집합의 분할, 스탈링 넘버에 대한 뜻입니다. 오케이? 이때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을 했을 때 하나의 특정한 집합의 부분 집합들은 전부 다 공집합이라는 녀석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스탈링 넘버 자체에서는요, 부분 집합을 찾되 공집합이라는 녀석 자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집합이라는 녀석으로 분할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의 집합 A라는 녀석을요, 1, 2, 3이라는 4까지 갑시다.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는 하나의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집합을 지금부터 분할해 볼 겁니다.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3개 너무 많나? 2개로 해볼까?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자. 그럼 우리가 쓰게 될 때는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이거 그러면 스탈링 넘버, 원소가 4개죠? 그리고 2개의 집합으로 분할해라. 이런 의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나열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원소를 2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야? 원소들이 1개가 될 거랑 3개가 되는 걸로 분할이 되겠지? 그 다음 다시 2개씩 가지는 케이스로 분할이 돼버리게 되겠죠. 맞니? 즉 1개씩 가진다 하면은 나열할 수 있는 게 1이 나오게 되면은 2, 3, 4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되겠지. 그리고 다시 여기에 2가 나오게 되면은 1, 3, 4로 분할이 될 것이고요. 다시 3이 나오게 됐을 때는 1, 2, 4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4가 나오게 됐을 때면요, 1, 2, 3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게 분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자, 2개씩 분할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지수가 조금 많을 것 같아. 1, 2가 나오고 3, 4가 돼도 되지. 그 다음 다시 1, 3이 되고요. 여기 나머지에 2, 4로 따라오면 되겠죠. 그럼 다시 1, 4가 됐을 때 2, 3으로 따라오면 되겠지. 그 다음 다시 2, 3이 돼버리게 됐을 때 뒤쪽에 따라오겠지? 생략하고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2, 4라는 원소를 가질 때 따라오겠지? 다시 3, 4를 가질 때 또 따라오겠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스탈링 넘버는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분할되는 가지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지. 다시 5, 6, 7, 8, 9, 10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S의 4,2다. 얼마다? 10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10이 아닌가? 네. 뒤집어져도요? 네,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이랑 3이랑 분할을 할 때랑 또 다른 방법으로 분할하게 됐을 때 지금 관호가 얘기한 거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순서를 바꿔서 써버리면 되지? 그럼 그런 경우는 같은 경우일까? 틀린 경우, 다른 경우일까?
이렇게 분할되는 거랑 이렇게 분할되는 거랑 같은 경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순서 바꿔서 역전돼도 같은 경우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그냥 뭐야? 말 그대로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순서를 고려해라 말아라? 고려치 말아라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우야 그냥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런 애들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너 지금 순간 멘붕이지? 아니 근데 네. 바꿔 똑같은 거면 그냥 두 번째 것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여기요? 그래서 개수 셀 때 이렇게 하나로 분할되고 이렇게 분할되고 이렇게 분할되고 이렇게 분할되잖아요. 아 맞네. 그러네. 여기 선생님 잘못 나열했네. 아래 거도 안 되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거? 7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요렇게 해서 7개. 즉 중복되는 케이스들은 그냥 다 제외를 시켜버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스타일링 넘버에서는 성질 자체를 하나만 증명을 하고 가. 자, 잘 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스타일링 넘버에 n, k다라고 내가 딱 썼어. 오케이? 그러면 n이 몇 개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k도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조건은 붙게 될 거야. 어떤 조건이 붙게 될 거냐? 집합을 분할할 때 빵개로 분할하는 게 가능해? 무조건 한 개 이상으로 분할이 돼야 되지.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빵개면은 공집합이 나와버리니까 또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k라는 분할하는 개수는요 한 개 이상으로 언제나 정의를 내려요. 오케이? 그랬을 때 집합이 분할되는 개수보다 원소의 개수가 적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니? 분할이 되겠니? 즉 원소가 한 개 가지는 집합을 세 개의 집합으로 분할해라? 공집합이 무조건 포함돼 버리잖아. 그럼 말이 안 돼 버리게 되지. 그래서 다시 n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k보다는 이상이 또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조건이 되는 거잖아. n과 k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 우리가 봤을 때 봐봐. n, k다 하면은 n개의 원소를 가지는 거를 k개로 분할하는 얘기지. 이때 이 k가 한 개여도 되지, 두 개여도 되지, 세 개여도 되지. 마지막에 몇 개까지 가능해? n개까지 집합으로 분할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의 n, k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을 찾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의 n, 1이야. 그리고 더하기 s의 n, 2야. 그리고 더하기 쭉 더해서 s의 n, n까지 분할을 해버린다는 것을 다 더해버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있겠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n, k개로 분할하는 모든 가지수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면 한 개로 분할하는 거, 두 개로 분할하는 거, 세 개, 네 개, n개까지 분할하는 걸 다 더해버리면 k개로 분할하게 되는 가지수가 다 나와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걸 하나의 공식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공식들 자체가 내용에서 빠졌어. 아무런 신경 쓰지 마. 굳이 어차피 이렇게 나누면 뭐 할 거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 자체를 공식으로 제시했던 게 아니라 이런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럼 어차피 우리는 이걸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신경 쓰게 되느냐? 이것들을 찾아내는 방법 자체만을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분할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분할되는 논리를 따라서 계산이 될 것이고 그런 공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무시해도 좋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느냐? 내가 만약에 S에 5,3이다라고 딱 썼어. 오케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원소를 5개 가지는 집합을 5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해버리라는 얘기 되는 거지. 물론 분할될 때 교집합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게 분할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맞니?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결국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니? 무엇이냐? 여기 보면 5개 원소를 가지지. 그러면 이 원소라는 5개는 결국에는 서로 다른 숫자라고 생각해버려도 되니 안 되니? 되지. 물론 원소의 종류가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서로 다른 숫자로 생각을 해버리자고요. 그랬을 때 뭐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의 분할을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5개의 숫자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눠라. 대신에 나누는 순서 자체를 이렇게 나누는 거랑 이렇게 나누는 게 같아 달라? 같지. 같은 거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 자체를 나눌 때
순서 자체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묶음으로 분할만 시켜라. 찢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중학교 때 니네 경우에서 배웠을 때는 어떤 것 중에 조에 이름이 없는 조편성에 대한 얘기로 나오게 돼. 기억나냐?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요? 조편성? 잘 모르겠니? 알았어. 그러면은 요거 얘 들면서 가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이런 거 굳이 추가로 더 기억할 필요는 없어. 생각 안 나면 그냥 이 말로만 가자. 그러면 5개의 숫자를 세 묶음으로 나누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묶음 자체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하게 된 거지. 그래서 3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놔 버려. 그러면은 이 묶음 안에 숫자들이 몇 개씩 들어가게 될지를 내가 먼저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생각해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개가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 버리면 되지. 그럼 세 번째 케이스로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썼다? 0개가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되지. 왜 안 돼? 0개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결국 뭐야? 공집합을 뜻하게 돼버리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숫자 중에 1개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맞니? 몇 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5개 중에 1개를 고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 기호로 써보자.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종류가 남았어? 여기서 하나 썼잖아.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체 개수가 4개로 바뀌었지. 4개 중에 1개를 고르라는 얘기야. 다시 그럼 여기는요. 3개 중에 3개를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싹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이때 잘 봐. 이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뽑아놨잖아. 그제? 여기서 서로 다른 숫자 5개를요. 그냥 1, 2, 3, 4, 5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오케이? 내가 여기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4, 5 집어넣는 경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제? 그리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3, 4, 5 집어넣는 것도 어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럼 이 두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지. 같은 경우지. 그러면 이걸로 계산을 다 해버리게 되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로 분류해서 계산이 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해야 돼? 같은 숫자로 분할되는 집합은 위치를 바꿔도 똑같지. 그래서 중복된다라는 개념에 적용돼서 200분의 1로 다시 나눠버리게 된단 말이야. 왜 200이냐고? 두 명이 일렬로 배열해라라는 게 2팩토리얼이지. 누가 먼저 올 거냐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팩토리얼 일렬로 줄 세우는 게 의미가 없구나. 같은 것이 중복되는 순열에서 봤듯이 나눠주는 거. 그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이해돼요? 자, 그럼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5C1로 한 장을 뽑아 넣지. 여기서는 4C2로 넣지. 다시 여기선 2C2로 넣어버리지. 그리고 또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서 끝이야? 한 번 더 봐야 되지. 뭘 더 봐야 돼? 여기 보니 얘랑 얘가 또 같은 개수를 가져버리지. 그러면은 순서 바꿔도 또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다시 2팩분의 1로 나눠져 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 계산된 결과를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산된 결과를 니은이라고 생각하면은 두 개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S의 5,3의 가지수가 돼버린다는 얘기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가 일단은 종류들로 분할을 했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자체를 분배해서 집어넣었지. 이게 분할과 분배야. 우리가 봐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분할이 뭐야? 종류들로 쪼개는 거야. 분배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를 디테일하게 설정해 주라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제 이 집합의 분할에서부터 우리가 처음 봤던 이 집합의 분할에서부터 응용되는 포인트가 이제 나오게 돼.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거 잘 봐. 이거를 내가 다른 이름으로 분류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S의 5,3이라고 썼지? 이거라고 쓰고서 지금 이런 케이스들로 찾았잖아. 맞지?
이때 만약에 우리는 가정을 해보는 거야. 무슨 가정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조를 A 묶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B 묶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C 묶음이라고 이름 붙였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게 같은 경우야? 달라지지. 왜? A조에 1번이 있는 거랑 B조에 2번이 있는 거랑 A조에 2번이 있는 거랑 B조에 1번이 있는 건 서로 다른 경우가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묶음으로 나누는 거지? 묶음으로 나누지? 즉 묶음 자체에 이름이 없이, 즉 이렇게 써보자. 이름 없는 묶음으로 분할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응용되는 포인트는 뭐가 나와? 이름이 존재하는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겠지. 맞니?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묶어서 우리가 원래 무슨 이름으로 불렀느냐? 조편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 즉 1조, 2조, 3조인데 조의 이름이 없다. 1조, 2조, 3조 이름을 가질 거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알겠니? 왜 이렇게 넘어왔는지 생각을 하고서 넘어온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자. 이름이 존재하는 분할을 우리가 이제부터 해본다고 하면은 A조라는 녀석이 있고 B조라는 녀석이 있고 C조라는 녀석이 있겠지.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야. 5개의 원소를 3개로 분할을 할 건데 이름을 붙여서 분할을 해볼 거야, 이번에는. 즉 부분 집합들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지. 이름을 붙여서 분할하면 일단 첫 번째 한 개, 3개로 분할이 되겠지. 맞니? 그 다음 두 번째로 분할될 수 있는 거는 1개, 3개, 1개도 되겠지. 또 3개, 1개, 1개도 되겠지. 가짓수가 이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단은 뭐 하느냐? 먼저 개수들만 먼저 맞히는 거야. 나중에 이름을 붙여주자고. 오케이? 개수들 먼저 맞춰놓고 1, 2, 2로 딱 맞춰버리면 되겠지. 맞니?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보이는 이 조의 이름이 내가 이렇게 싹 없어질 거라거든? 가려버렸어. 블라인드 처리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블라인드 처리했어.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 5C1에 다시 4C1이 될 거고 여기에 3C3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1과 1이 중복이다. 2팩분의 1을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할의 가지수는요. 5C1에다가요. 곱하기 4C2를 하고요. 다시 곱하기 2C2를 계산한 상태에서 2와 2가 또 중복이니까 2팩분의 1을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맞니? 자, 그때 지금부터 잘 봐. 이제 조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얘네들의 개수를 이제부터 옮겨가면서 봐야 되지. 그지? 조에 맞춰서 옮겨야 되지. 조에 맞춰서 개수들을 옮겨가면서 봐야 되잖아. 근데 생각을 바꿔봐. 이 개수들은 고정시켜놓고 조 이름을 바꾸게 옮겨도 돼, 안 돼? 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A조에 1개, B조에 1개, C조에 3개가 아니라 1개짜리가 A조고 1개짜리가 B조고 1개짜리가 3개짜리가 C조였는데 이 조를 B, A, C조로 이름을 바꿔버리라고. 그래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말 좀. 이해돼, 안 돼? 또 C, A, B조로 이름을 바꿔도 되잖아. 또 C, B, A조로 이름을 바꿔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즉 A, B, C 순서로 무조건 조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분할이 돼 있는 이 가지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각각의 그룹들에다가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붙여버리는 거야. 그룹들에다가. 그러면 분명히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 가지수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같이 움직이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뭐야? A, B, C라는 세 조의 이름이 붙어버리니까 이 세 개의 조 이름을 일렬로 배열하는 만큼의 가지수가 추가적으로 생겨나지 않겠냐? 맞니? 맞니 아니니? 그럼 결국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해라? 곱하기 3팩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시 곱하기 3팩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존에 집합의 분할에서부터 우리가 개수를 찾았던 거에서 이름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름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추가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집합의 분할과 이름이 존재하는 분할, 즉 조편성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 집합의 분할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자, 예제문자로 바꿔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어떻게 갈 거냐?
예제 문제를 이렇게 써볼게. 자, 지금부터 잘 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1에서부터 얼마까지 할까? 자연수 나열할 거거든? 몇 개 할까? 10개? 새끼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 있는데 6까지 하자. 아이씨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이래서 알았어 1에서 5를 몇 개로 나눌까? 5개 조로 나누자고? 장난하냐? 2개로 우리가 2개 조로 나눌 겁니다. 2개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예요. 오케이? 2개 조로 나눌 거야. 그러면 자 봐. 이 2개 조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 2개 조로 나누는 거는 조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야 될까? 없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냥 난 2개 조니까 이름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조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이거는 결국에 누구랑 똑같은 거야? 스타일링 넘버 5,2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왜? 이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지. 2개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분할할 거야? 1개랑 4개로 분할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2개랑 3개로 분할되지.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지. 그러면 이제 개수만 나열하면 되겠지. 여기 뭐 들어와? 5C 1 그리고 4C 4. 맞아요. 이렇게 분할하는 거 5C 4C 곱하기 3C 3.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버리게 되면 되는 건데 같은 중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번에 나눠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곱한 게 합쳐지게 되면은 바로 요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자. 뭐 할 거냐? 자 2개 조로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A와 B조로 나누자. 오케이? A와 B조로 나눌 거야. 그러면 조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분할을 일단 그대로 우리는 사용해도 돼 안 돼? 되지. 여기다가 추가만 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A조 B조가 서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2팩. 이쪽도 곱하기 뭐 하면 돼? 그냥 2팩만 추가해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추가해 넣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분할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둘 사이의 차이점 알겠니? 이해되니? 타인이는 이해되니? 수원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1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야. 자 아까 하려다 못한 1에서 10까지를요 4개 조로 구분합니다. 오케이? 4개 조로 편성하는 가지수라고 써보자. 자 아니다. 문제를 이렇게 만들 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 첫 번째 4개 조로 분할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부터 10까지를 4개 조로 편성하는 가지수 찾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뭘 할 거냐? 1에서부터 10까지를 A, B, C, D조로 나누는 가지수 찾으세요. 지금부터 시작. 네. 계산하지 마. 산수하지 마. 이것만 쓰면 돼. 알겠니? 콤비네이션으로 기호까지만 나타내. 절대 산수하지 마. 산수는 니는 나중에 시험 때 들어가서 할 거야. 지금은 그냥 방법만 알고 가면 돼. 다 했죠? 아직이야? 다음 거 아니었어? 30초 지났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따로따로 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할은 뭐야? 아까 선생님 집합의 분할할 때 뭐 했어? 가지수로만 나눴지. 즉 이게 분할이야. 이거 자체가 분할이고 들어가는 가지수들을 다 계산하는 거 있지. 이게 편성이야. 즉 분배야. 다시 말하면 자 스타일링 넘버 5,2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나누어지는 가지수들만 찾으면 돼. 응, 2팩을 곱하는 게 아니지. 근데 편성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를까? 같을까? 분할하는 방법과 편성하는 가지수를 찾아라. 다른 얘기일까? 같은 얘기일까?
어? 다르다? 같으니까 쓸 수도 있어. 뭐가 다를까? 어. 분할은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분할 있죠, 분할. 분할. 뭐야? 부분집합으로 분할이죠. 맞아? 그래서 우리 아까 찾을 때 어떻게 했어? 원소들이 정확하게 써지면은 그 원소들을 다 나눠 넣었지. 근데 만약에 그냥 원소를 5개 가진다고 생각해봐. 그냥 원소를 5개야.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분할을 하라 그러면 그냥 이런 애들만 찾으면 돼. 어떻게 분할될 거다. 오케이? 근데 편성을 하라는 얘기는 뭐야? 거기에 원소들까지 정확하게 탁탁탁 집어넣어서 잘라서 완전히 세분화 시켜버리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편성이라는 얘기는 분배까지 끝내는 얘기라고. 분배가 뭐야? 원소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러면 분명히 둘이 다른 게 확인이 되지. 얘는 못 찾으라는 얘기야. 1부터 10까지를 4개조로 쪼개라. 1, 1, 1, 7.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가지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편성은 뭐야? 이 각각의 가지수에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숫자들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 10개 중에 1개, 9개 중에 1개, 7개 중에 1개, 8개 중에 1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계산을 싹 다 끝내는 게 뭐라고? 분배, 편성.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름 붙이라는 얘기지? 차이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니네 지금 이것 때문에 헷갈려. 스타일링 넘버 해놓고서 n, k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선생님 아까 전에 썼을 때 5,3 썼었지? 맞니? 이때 내가 a, b, c라고 이름 붙였지? 그러고서 가지수 찾는 거 보여줬지? 그래서 지금 니네가 헷갈리는 거거든? 그 가지수를 찾아서 이 결과가 아까 6 나왔었잖아. 7이었냐? 7이었니? 이게 뭐야? 편성이야. 그럼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하면 뭐야? 1, 1, 3. 그 다음 1, 1, 2. 이렇게만 나눠지는 게 뭐라고? 분할이라고. 1, 2. 이렇게만 나눠지는 게 분할이라고. 그럼 집합 자체를 이렇게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원소가 정확하게 주어지면 계산까지 끝내는 게 돼야 되고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만 나누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니? 시작. 3개 다 안 할 거야? 너무 커? 그러면 바꿔줘? 요거 그러면 4개 말고 3개로 해? 아, 2개는 너무하잖아. 3개. 3개. 아니, 그래도 돼.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해. 이제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할 방법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결국 뭐야? 어떻게 잘라질래를 보란 얘기지. 그리고 편성 가지수, 분할되는 가지수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거 물어봤었지. 맞아? 이걸 딱 물어봤어.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지. 이거를 분할할 수 있는 가지수 찾으세요 하면은 이게 되는 거지. 차이점 알겠니? 그러면 방법하고 가지수로 그냥 가. 이게 더 편하겠다. 자, 그럼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만 갈까? 그래? 자, 그럼 봐봐. 3개조로 분할할 거지? 그럼 어떻게 돼? 1, 1, 8 되지. 그 다음에 찾는 방법이야. 무조건 앞에서부터 작은 수부터 해서 키워나가. 그럼 1, 2, 7. 그 다음에 1, 3, 6. 그 다음에 1, 4, 5. 그 다음에 1, 5, 4로 바뀌면 중복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2 갔을 때 2로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6, 2, 3, 5. 그 다음 다시 2, 4, 4. 그 다음은 3, 3, 4. 끝이네. 그러면은 분할하는 방법은 4가지, 3가지, 1가지니까 8가지 되겠지. 맞니? 수능에 니네 보통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최근 추세가. 그러면 자, 이제 가지수를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뭐야? 10C1부터 다시 9C1이 될 거고, 그제? 어이씨, 이렇게 쓰면 안 되지. 9C1이 되고요. 다시 88 되는 거잖아. 그리고 2개가 중복이지? 곱하기 200분의 1.
맞아? 이런 식으로 쫙 다 계산하면 얘 나오겠지. 그 다음에 나눈다? 세조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요거 그냥 곱하기 3패. 맞아? 그럼 어차피 여기서 2팩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중복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수 찾는 것까지가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집합의 분할이야. 이해되냐? 그럼 자, 빠르게 가자. 자연수의 분할도 가지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야. 자연수의 분할 자체는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번에는 P라는 기호를 쓸 거야. 파티션 넘버. 분할하는 나누란 얘기야, 말 그대로. 그리고 n, k야. 이번에도. 그럼 이번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로 나누는 가지수야. 분할하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가 되겠지? 아니? 자, 자연수로 나누는 가지수야. 그럼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이번에 P에다가 내가 5,3이라고 2라고 썼어.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어떻게 분할하면 돼? 일단 분할하는 방법부터 생각해봐. 그럼 뭐부터 있어? 1 더하기 4가 되면 5가 되는 거잖아. 맞지? 즉 1과 4로. 그 다음에 2와 3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여전히 몇 개야? 두 가지가 나와버리겠지. 그럼 분할하는 가지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1, 4, 2, 3 이걸로 끝일까? 아니면 자리 바꾼 4, 1도 포함이 될까? 여전히 그냥 분할이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야? 여전히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 결국에 이거 뭐야? 얘랑 얘랑 별반 차이 없지 않냐? 그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야. 무슨 차이를 가지냐면 집합의 분할을 하지. 집합의 분할을 하지. 들어가는 원소들 있지. 원소들에 따라서 방법이 바뀌어버리겠지. 똑같은 1, 4로 분할이 되더라도 원소들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 집합의 분할에서는 원소들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1, 4라는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분배되는 방법들이. 근데 자연수의 분할은 어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P의 n, k 파티션 넘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존재를 해. P의 n, k로 분할한다? P의 n, 빵부터 시작하겠지. 0개로 분할하는 얘기는 그대로 0개로 분할하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1개로 분할할 수도 있지. 2개로 분할할 수도 있지. 다 더하면은 k개로 분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나와버리게 될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자체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기는 해. 무슨 약속을 하느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거야. n, 0이야. n, 0이야. n, 0이야. 그럼 뭐야? n을 집합의 분할에서는 n개를 원소로 가진 n을 0개로 분할하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자연수 분할에서는 n, 0이면 n이라는 자연수를 0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얘기지. 그러면 그 값이 얼마라고 생각이 돼? 이제 느낌 잡기가 힘들잖아. 콤비네이션에 연결 지어봐. NC0 우리 뭐라 그랬어? 1이었지? 같은 방법으로 약속을 하기는 해.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는 또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자연수의 분할이 이제 어떻게 쓰이게 될 거냐면 자연수의 분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얘기로 나와. 뭐냐면 집합의 분할과 성질 자체를 되게 많이 공유하고 있어. 그제?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게 되는 x, y, z의 순서쌍을 찾으라 그랬어. 오케이? 순서쌍을 찾아라. 그럼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x와 y와 z라는 녀석은 그냥 자연수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오케이? 그럼 순서쌍을 찾는 거야 우리 이번에. 오케이? 순서쌍이야. 그럼 여기 처음에 1 들어오면 여기 뭐 들어와야 돼? 1 들어오고 여기에 7 들어와야 되지. 그 다음에는 1, 2, 6이지. 그 다음엔 1, 3, 5지. 그 다음엔 1, 4, 4 되겠지. 그 다음엔 2, 2, 4, 5가 오겠지. 다시 2, 3, 4가 오겠지. 다시 2, 끝이네. 3, 3, 4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겠지. 3, 3, 3 미안해.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가 순서쌍의 개수일까? 아니야. 왜? 그렇지. x, y, z라는 녀석의 순서쌍을 찾으라 그랬지. 순서쌍이라는 말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조에 이름이 붙은 거랑 같은 의미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즉 순서쌍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찾게 될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분할된 거에서 3개를 일렬로 세웠는데 1, 2개가 중복이다. 그리고 얘는 그냥 3개를 일렬로 세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쫙 계산해서 더해버리는 게 바로 이름이 붙은 경우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고. 자연수 9를요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고 싶어요. 분할하는 가지수를 찾아보자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얘네들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왜? 순서 바뀌어도 자연수로 분할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둘 사이의 차이점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부터 잘 봐라. 집합의 분할과 마찬가지야. 자연수의 분할에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들어와. 뭐냐면 똑같은 문제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녀석이 9가 될 건데 x와 y와 z라는 녀석은요 음이 아닌 정수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순서상의 개수가 바뀌지. 어떻게? 0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겠지. 와, 골치가 아프지 않냐? 그치. 0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찾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솔직히 가능은 해. 근데 귀찮을 뿐이야. 힘들고 가지수가 확 늘어날 거니까. 이것도 계산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그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무엇이냐? 어차피 x, y, z에 0이 들어갈 수도 있지. 0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이 9라는 숫자에서 쪼개놔서 1씩 미리 줘버리잖아? 그러면 0이 나와도 돼 안 돼? 9라는 숫자를 6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뭐 할 거냐? 이 x라는 녀석에다가 하나를 미리 줘. y라는 녀석에도 하나를 미리 줘. z라는 녀석도 하나를 미리 줘. 그리고 이렇게 더해진 게 각각의 새로운 숫자들이 나온 거지.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3개를 더한 게 6이 되는 자연수의 분할로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지. 이렇게 문제 바꿔버려서 보는 거야. 한 개씩 미리 줘놓고.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의미하는 정수에 0까지 포함되니까. 한 개씩 미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이거 잘 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야.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되는데 이항하면 3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산 결과 지금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이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과 z라는 녀석 순서상 찾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이 좋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실제 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x라는 녀석에다가 더하기 y라는 녀석에다가 더하기 z라는 녀석이 지금 현재 우리 9라는 걸 찾았잖아. 근데 정확하게 쓰면 x에서 하나를 미리 빼는 거야. 그리고 y라는 녀석에서 하나를 미리 빼는 거야. 그리고 z라는 녀석에서 하나를 미리 빼버려. 이렇게 된 게 6이다. 그리고 얘네들 새로운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때 우리는 다시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x라는 녀석은요 라지 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리고 스몰 y라는 녀석은 라지 y에다가 더하기 1이 된 거야. 다시 스몰 z라는 녀석은 라지 z에다 플러스 1이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값 자체를 이렇게 생긴 문자로 바꿔버린 상태에서 직접 계산해버리는 얘기라고. 이래버리면 얘네들이 자연수로만 분할되면 원래 있던 애들이 0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니까. 최소의 자연수 1이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쉽게 보는 방법은 더해서 9 나오지. 하나씩 미리 주면 몇 개 남아? 6개 남지? 그냥 3개의 숫자 더해서 6개가 되는 걸 찾아라 라고 생각해버려도 돼. 즉 이렇게 되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이렇게 된 이거인 자연수의 분할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냐?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100%야. 니네 숙제 하다 보면 이거 선생님 언제 계산해요? 라는 얘기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 진짜 깜짝 놀란다. 잘 봐.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줄게. 선생님 진짜 어디 가서 안 보여주는 거거든 이거? 너네 반한테 최초 공개야. 어쭈? 그래? 자, 뭐 할 거냐? 사다리 타기 할 거야 우리. X와 승민이와 관우와 내가 사다리 타기 할 거야. 재민이 할까? 재민이가 사다리를 탈 거야. 그리고 길 중간에 저는 뭘 할 거냐? 줄을 그려줘요. 6개의 줄만 그리자. 그리고서 이 길 중간중간에 돼지야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피자? 피자를 한 판씩 놓자. 한 판씩. 오케이?
근데 규칙은 있어. 내가 가난한 관계로 졸라 빨리 도착한 놈이 한 판을 집으면 나머지는 못 집어. 그러면 예를 들어봐. 그냥 줄을 따라서 내려갈 거야. 지금부터. 줄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승민이가 처음에 한 판을 집었어. 그럼 관우랑 재민이는 못 집어. 그래서 가다가 다시 승민이가 또 한 판을 집었어. 못 집어. 가다가 또 집었어. 못 집어. 그래서 이번에 관우가 엄청 빨리 내려가서 집었어. 나머지가 못 집는다는 얘기야. 그럼 또 여기서 집으면 못 집겠지. 또 여기서 집으면 못 집겠지. 한 번 했는데 잘 봐. 기억이 안 날 거라고. 못 집어 맞지? 그럼 이제 봐봐. 결국 뭐냐면 피자가 각각의 길에 한 판씩밖에 소모가 안 되고 있는 거지. 한 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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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이야. 맞아? 그 말을 다시 해석하잖아. 전부 다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총 피자는 몇 판 필요해? 6판. 근데 승민이라는 녀석이 X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우는 Y고 재민이는 Z라는 이름을 가질 거야. 그랬을 때 승민이가 집은 피자의 개수에다가 재민이가 집은 거, 관우가 집은 거를 다 더하면 몇 판? 6판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있다. 무슨 문제냐? 분명히 가다 보면은 한 판도 못 집은 애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맞아요? 결국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집어나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의미 아닌 정수들로 분할해버리는 게 되는 거지. 맞나요? 자, 근데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 지금부터 잘 봐. 하나지. 이 6이라는 숫자가 결국 뭐야? 1이 6개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잘 들어라. 이제부터 중요해. 6개의 1이지. 근데 만약에 승민이가 이렇게 지금 4판을 집은 상태지. 이 새끼가 갑자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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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집어도 4판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 즉 어디서 집던 숫자만 맞아떨어지면 되지. 다시 말하면 이 숫자 1이라는 녀석을 중복해서 뽑기로 바뀌어버린다. 맞냐? 숫자 1을 중복해서 뽑아버리는 거지. 6개의 숫자 1이 나열돼 있을 때 아무 데서나 뽑는 거야. 6개의 1 중에 4개를 뽑아만 내면은 승민이가 말하는 4가 완성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이 3명의 사람이 1이라는 숫자를 중복해서 6개 뽑으라는 얘기지.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3H 6이 돼버리는 거잖아. 중복순열.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6에다가 C, 빼기 1하고 C 6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계산이 돼? 8C 6이 바로 의미 아닌 정수들로 분할되는 케이스가 돼버린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연수의 분할에서 의미 아닌 정수들로 분할되는 애들, 이거 그냥 중복조합으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예를 통해서 3개를 가지고서요, 3명이 똑같은 거 6개를 중복해서 뽑아라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3개의 숫자들 중에서 6개를 뽑을 건데 중복해서 6개 뽑아라야. 3개의 숫자들 중에 중복해서 6개 뽑아라. 근데 어차피 1이라는 녀석을 6개 가져갈 거잖아. X, Y, Z가 1이라는 녀석을 6개 뽑아내는 거잖아. 3명이 1을 중복해서 6개 뽑아라. 즉 1 하나를 놓고서 6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 새끼, 요 새끼, 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중복 조합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계산하기 정말로 편해진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차피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보다 보니까 어때?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차이점을 가지는 거는 집합의 분할에서 뭐야? 원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순서상들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가 나오게 돼? 분배되는 케이스들을 따로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 뭐 1, 1, 3 이런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실생활에 응용되는 얘가 이거야. 너네 반에 만약에 40명이 있었어. 학교에. 근데 수학여행 가려면 버스 2대로 나눠서 타야 된대. 그럼 뭐해?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버스에 탔을 때 세력 구도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남자들만 있으면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놀겠지 버스 안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애가 하나 섞여 있으면 그 미친듯이 조용한 애가 되게 이러고 얌전히 있을 수도 있겠지. 혹은 힘센 애가 있으면 그 새끼가 이러고 가죠 막 이러고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세력 구도가 계속해서 바뀌게 될 거냐, 미세하게. 그게 바로 뭐야? 40명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하나의 집합에서 40개라는 원소를 집합을 가지를 40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자체를 2개의 버스, 즉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해 버리라는 얘기잖아. 그때 그 가지수 자체가 분명히 계산하게 될 때는
들어가는 원소들의 종류들까지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지? 근데 자연수의 분할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자연수 자체만 분할을 하지. 뭐 1, 2, 3으로 분할되나 1, 3, 2로 분할되나 같은 거지. 왜?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이라고 해봐야 결국 거기 들어가는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1이 2개, 1이 3개라고. 그럼 어차피 중복이니까 누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조합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요게 자연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핵심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겠어? 집합의 분할이 나와. 이게 무슨 이름으로 나오느냐? 조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연수의 분할은 이게 나와. 방정식으로 나온다고. 방정식이라는 녀석의 해라는 녀석의 가지수. 이런 식의 문제들로 등장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다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복잡한 건 얘야. 그래서 이거는 논리 자체를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이해를 했잖아? 이해가 됐지? 그냥 외워. 그게 최고야. 그럼 자 반대로 생각해. 지금부터 봐. 이거 의미하는 정수들을 포함해서 분할한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경우가 3H6이면 3명이서 6개의 1을 놓고 중복해서 뽑으라는 얘기지. 즉 1을 6번 중복해서 뽑으라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의미하는 정수의 분할이잖아. 자연수의 분할로 바뀌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면 될까? 그렇지. 숫자 올려서 1을 중복해서 9개 뽑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럼 문제 보고서 우리 한 문제만 풀어보고 갑시다. 한 문제만 풀고 밥 먹으러 가자.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 좀 해볼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 예제 13번으로 갑시다. 예제 12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까 전에 했던 조편성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예제 13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냥 세면 돼. 이걸 그냥 세겠다고? 토너먼트를 이렇게 하는데 7명 가지고 토너먼트를 하는데 이걸 세겠다고?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리고 뭐 자동차처럼 생겼냐 이거? 이거 너네 세다가 선생님 장담할게 100% 틀려. 세는 거 너무 힘들어. 자, 지금 이거 그럼 뭐야? 7개의 팀을 지금 뭐야? 배치하는 거죠? 첫 번째 건 5개의 팀이네. 그렇지. 5개의 팀을 배치한다라는 얘기야. 맞니 아니니?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 5개의 팀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5개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내가 지금 보게 되면은 크게 3종류로 구분이 돼. 이렇게. 맞아요? 왜? 이 팀은 부전승에서 갈 거지. 이 팀은 예선 1경기 치러야 되지. 이쪽 팀도 예선 1경기 치러야 되지. 그럼 일단 이렇게 분할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가지수들 찾으라는 얘기구만. 그럼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팀은요. 5개 팀 중에 한 팀이 들어가야지. 맞지? 그럼 여기는요. 4팀 중에 2팀이 들어가면 되지? 이게 콤비네이션으로 쓰는 이유는 하나야. BC팀이 들어오나 CB팀이 들어오나 어때? 같으니까 콤비네이션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당연히 남은 2팀 배치하겠지? 그럼 이거 그냥 곱하고 끝일까? 그러면 우승?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그냥 대진표를 작성만 하면 되는 거잖아. 2팩 여기다 곱하기 2팩? 2팩분의 1? 이렇게? 자, 생각해. 잘 봐. 지금 여기에서 부전승이 꼈지. 다시 말하면 이거 1그룹이지. 다시 말하면 이건 몇 그룹? 2그룹이지. 여긴 몇 그룹? 3그룹이라고 그냥 가정해봐. 머릿속에서. 1그룹에 뽑혔는데 일단은 2그룹하고 3그룹 보잖아? 뽑는 인원이 같아. 같은 팀이 배열됐을 때 봐봐. 여기 BC팀이 배열되고 여기에 D팀이 배열되는 경우가 있으면 반대로 바꿔서 D팀이 배열되고 BC팀이 배열될 거야.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왜 달라? 부전승팀이랑 경기를 한 번 더 하게 되잖아. 그럼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지. 그럼 2팩분의 1로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 팀 이름은 내가 지금 임의로 붙여놓은 거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그러면 결국 뭐야? 이번엔 이걸로 끝났지. 그럼 만약에 팀이 6개로 바뀐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기하고 다시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해 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몇 그룹으로 나눠야 될까? 세 그룹? 세 그룹? 응, 세 그룹.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 6C2, 4C2, 2C2.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 이 팀이랑 이 팀이 같지? 대칭이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엔. 둘 차이 좀 알겠냐? 그래서 이런 조편성 문제가 제일 지랄인데 나누면 된다고. 알겠지? 이게 이제 복잡해지면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림들 봐. 기가 막혀지지? 그러냐 안 그러니? 그지? 이거들 한 번씩 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알겠니? 오케이. 밥 먹고 갑시다.